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할 때 주소 체계를 보통 이런 느낌으로 가져갔을 거예요. 목록, get 요청, 그리고 뭐 등록도 get으로 할 수도 있었고, 뭐 아니면 포스트로 했겠죠. 바디에 담아서 포스트로 했고, 근데 뭐 대부분 등록 정도는 포스트로 했을 겁니다. 예, 그 get으로 하면 파라미터 쪽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포스트로 바디에 담아서 보냈을 거고, 단건조에 get으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목록이 이제 닫건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단건조에는 이제 id로 받아와서 get으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수정 역시 get으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 get하고 modify에서 요청 보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post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무튼 get으로도 가능하고 하는 경우도 종종 보여요. 그 사이트 가서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 뭐 삭제 같은 경우는 get으로 하셨겠죠. 뭐 얘도 이제 민감 정보가 있다면 포스트로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get으로 많이 하죠. 아이디만 넘기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체계보다는 그냥 데이터가 좀 민감한 것 같다 하면 바디에 담고,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하면 get으로 요청해서 get이랑 포스트를 주로 써서 이제 그 API, 그러니까 백엔드 DB 쪽에 뭔가 요청을 보내거나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기존에 이런 식으로 한 거고, 일반적인 이제 웹사이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자, REST API 주소 체계는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서드를 잘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get, post 이렇게 말하는 걸 메서드라고 하는데, 어떤 이제 행위인 거죠, 행위. 그래서 얘를 어떤 체계 속에서 분류에 맞춰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REST API, 그러니까 우리가 HTTP를 만든 사람이 원래 목적은 이건데, 일반적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걸 보니까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쓰고 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쓰자. 그런 게 이제 REST AP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get이 뭔가를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get하다 이런 표현 자체가 어떤 이제 아이템이나 뭐 어떤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제 챙겨오는 거니까, get은 어떻게 보면 받아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조회의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목록 조회할 때 get 요청을 보내서 쓴다. 그래서 닫건, 그러니까 전체를 받아오거나 여러 개를 받아올 때 get 요청을 쓰고, 그리고 이제 URL, 엔드포인트 네이밍도 복수 형태로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articles, 그러니까 아티클로 쓰지 않고 무조건 복수 형태예요. 아이템이면 아이템즈, 그리고 유저면 유저즈 이런 식으로 해서 복수 형태로 쓴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보통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라는 건 복수 형태를 보통 뜻하죠. 여러 개가 들어오고, 뭐 아무리 뭐 데이터가 뭐 그걸 떠나서 그냥 복수 형태로 쓰고, 단건 같은 경우는 복수 형태에서 슬래시 id 값을 넣어준다. 그래서 아티클즈에서 첫 번째 아이디를 받아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얘도 get으로 요청 보내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다 그 메서드를 맞춰 쓰는 거예요. 등록은 포스트는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등록 쪽에 쓰이고, 얘도 아티클즈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얘랑 똑같지 않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메서드가 다르면 상관없어요. 자, 어차피 저희가 엔드포인트 이제 혹은 뭐 스프링 관점에서 보면 리퀘스트 get 매핑, 포스트 매핑이 다르면 URL이 엔드포인트가 똑같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메서드가 다르면 다른 별개의 요청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티클즈로 하고 포스트로 하고. 자, 수정은 fetch. 자, fetch랑 이제 두 가지를 쓰는데 보통 fetch랑 push라는 걸 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보통 수정으로 많이 쓰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티클즈긴 한데 수정을 해야 될 특정 대상이 있으니까 슬래시 id 1번째 이제 내용을 이제 수정하겠다. 다 당연히 데이터는 바디로 담아서 보내겠죠. 자, 그리고 게시물 수정 또 두 번째는 푸스로 보낼 수가 있다. 얘도 아티클즈 id. 자, 푸시랑 fetch는 차이가 있다. fetch는 전체를 수정.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이터를 전체를 갈아 끼운다 치면, 풋은 특정 데이터만 갈아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수정으로서 쓰는 목적에는 둘 다 동일하게 부합합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수정된다 이러면 fetch를 쓰는 게 좋고, 정말 일정 부분만 수정된다 하면 풋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게시물 삭제는 delete라는 메서드를 쓰고,
똑같이 얘는 또 특정해야 되니까 articles 하고 id 이렇게 쓰죠. 그래서 나머지 뭐 회원은 멤버 이제 라 치면 멤버즈라고 해서 조회해오고 로그인 뭐 이렇게 해오고 그리고 내 정보 불러오기도 이렇게 해온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이제 API 이제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복수 형태로 쓰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보통 통일하고 그래서 이거를 위에 거는 이제 이해를 했을 거고 기본적인 API 체계 요거 그러니까 REST API 체계만 기억하시면 된다. 자, 메서드에는 get, post. 자, 그리고 수정은 저는 일단 fetch로 할게요. fetch, delete.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어떤 이제 내 URL이 있거나 뭐 로컬호스트 8080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엔드포인트 이제 패스 경로를 적어줄 때 내가 어떤 도메인 뭐 도메인이 예를 들면 댓글이라고 치면 커멘트 1번 이거는 get으로 보냈다면 단건 조회겠죠. 자, 단건 조회고 자 그리고 만약에 또 하나 더 해서 전체를 불러오고 싶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불러오시면 되겠죠. 아이디를 지우고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등록을 하고 싶다 이러시면 이렇게 엔드포인트를 만드시면 되고 자 그리고 수정을 하고 싶다 하면 fetch인데 얘는 특정 어떤 수정해야 될 요소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를 넘겨주고 삭제도 마찬가지죠. delete 하고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게 장점이 뭐냐면 REST API 장점은 규칙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면 일반적인 주소 체계를 가져가면 어떤 프로젝트마다의 체계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체계에 맞춰서 파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다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좀 길을 헤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각자의 스타일대로 막 가게 되거나 중간에서 이걸 막 병합하면서 맞추는 또 일정 그 소스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REST풀하게 만들면 이 규칙을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이제 합의된 상태에서 이제 엔드포인트를 개발을 하겠죠. 그러니까 API를 개발을 하겠죠. 그러면 도메인이 뭔지랑 그 도메인의 복수 형태로 쓰고 무슨 메서드를 쓸지랑 어떤 요청을 보낼지만 구분해서 아이디를 붙여줄지 말지만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REST풀하게 개발을 해보시면 API를 개발하는 그 로직 자체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심플해집니다. 딱 요청, 조회, 닫건, 단건, 삭제, 수정 딱 요거 정도만 있을 거예요. 회원 쪽은 이제 뭐 로그인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인 도메인에서 이제 데이터 조회하는 API는 요 정도로 이제 거의 정형화돼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이 조금 더 틀이 잡힌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내가 다른 사람 코드 볼 때도 파악도 빠르고 그리고 프론트 엔드 쪽에서 얘를 요청해 오는 쪽에서도 대충 예상이 되겠죠. 댓글이면 단건이면 요런 식으로 들어가겠다. 요런 식으로 들어가겠다. 포스트면 요런 식으로 해서 바디 요청에 포스트 요청 보낼 때 바디에 뭐 담아서 보내면 되겠다. 물론 뭐 바디 안에 내용물은 그 문서화를 좀 시켜줘야겠죠. 그것도 나중에 좀 배우게 될 거예요. 스웨거 쓸 거니까.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유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발 그 레스트풀 한 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추구가, 그러니까 이 방법론, 그러니까 레스트풀 한 게 어떤 정답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API 설계론이 방법론인데 얘가 왜 나왔냐면 기존의 일반 주소 체계로는 너무 그 예측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개발하는 개발자마다 스타일에 따라서 너무 다르니까 우리가 어떤 주소 체계에서 얘에 대한 URL만 보고도 얘가 뭘 하는 앤지 혹은 메서드와 URL만 보고도 이 요청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바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API를 설계하자. 그리고 기존의 HTTP에서 제공해주는 자원을 잘 활용하자. 이런 게 기반에 그 기저에 깔린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게 REST API다. 그래서 가장 최근 패러다임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모던한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요즘에는 백엔드랑 프론트랑 나뉘어가는 좀 구조죠. 물론 뭐 풀스택으로 개발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보통은 풀스택으로 하더라도 백엔드랑 이제 프론트엔드랑 나눠서 API 그 백엔드를 API화 시키는 추세죠. 특히 또 프론트엔드가 웹일 수도 있고 앱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모바일 앱이거나 웹이거나 또
IoT, 뭐 키오스크나 이런 거, 혹은 기타 등등 뭐 데스크탑 앱일 수도 있고요. 요런 환경이기 때문에 백엔드가 어떻게 보면 조금 레스트풀하게 개발하려고 하는 추세죠. 왜냐하면 얘를 이런 식으로 잘 개발해 놓고 프론트엔드 서버는 뭐 여러 개가 아무리 있든 이 API 서버의 체계만 잘 따라서 요청만 보내면 작동하도록, 그러니까 데이터 받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추세죠. 그래서 레스트풀하게 보통 개발을 많이 합니다. 자, 근데 그렇다 한들 내가 기존에 있던 방법,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사이트 만드는 방법이 틀렸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웹을 개발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규모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그냥 단순한 웹이다. 뭐 게시판 정도만 있는 웹이고 뭐 그런 정도라면 기존의 개발론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 속도도 빠르고 그렇게 문제되지도 않을 거예요. 뭐 그 주소 체계가 조금 뭐 이렇게 내 스타일대로 했다 해서 그게 문제되진 않지만 근데 나중에 내가 이 API 서버를 만들어 놓고 막 프론트엔드 서버, 그러니까 웹 서버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 앱 서버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 데스크탑 앱에도 대응을 하고 이런 구조라면 표준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이쪽에서 그냥 개발자가 대충 이런 구조만 보고도 파악이 가능하면 작업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태계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레스트풀하게 개발하는 게 요즘 이제 대세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 아무튼 필요성,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을까? 기존의 그 방법론, 저희가 일반적인 사이트 프로젝트의 그런 요청 응답도 충분히 구동을 하는데 얘를 왜 쓸까라고 이제 고민해 보시면, 역사적으로는 이제 요걸 이제 만드신 분이 조금 더 표준에 가깝게 쓰고 싶어서 만든 것도 있고, 그게 우리 이제 이 개발자 생태계에서 왜 대세가 됐냐고 판단해 보면 프론트엔드 생태계나 이런 생태계가 다양해지면서 웹 외에도 뭐 키오스크, 모바일 앱 뭐 이런 이제 생태계가 생기면서 다양해지다 보니까 백엔드 API에 뭔가 표준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REST API라는 게 그 부합이 되니까 이런 이제 개발론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개발해 보시면 굉장히 심플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 이제 개발을 하시는 스타일에서 이렇게 넘어오시면. 그래서 대부분은 REST API를 한번 개발을 해보시면 이 형태를 많이 추구를 하게 돼요. 특히 팀플 할 때는 더 많이 좀 이 방식이 선호가 되는 편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